수업 내내 바쁘게 손을 움직이는 현진 양의 교재엔 물음표가 가득하다. 직구종으로서 활용되고 있고요. 현진 양은 수업 시간 내내 뭘 적고 있었던 걸까? 고등학교 때부터 질문하는 게 습관이 들어서 대학 들어와서도 강의 시간 틈틈이 질문하는 게 있으면 적는 편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일일이 선생님들께 여쭤봤다면 지금은 저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현진 양에게 질문하는 습관이 생긴 데는 이유가 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짓을 하거나 조는 일이 많았던 현진 양. 어느 날 수업을 잘 듣고 있지 않은 저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질문이었어요. 질문을 하려면 적어도 그 수업 선생님 앞에서 딴짓은 하고 있지 않고 잠은 자고 있지 않아야지 선생님께 질문을 할 면목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께 질문을 할 내용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생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 질문을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수업을 듣는 동안 궁금한 걸 찾아내기로 한 현진 양. 그러자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높아졌다. 하지만 질문을 만드는 게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다. 질문을 3개 이상 만들려고 했는데요. 수업을 듣고 나서 선생님 말씀을 놓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필기를 했는데 빠뜨린 부분, 정말 들은 내용 그 자체를 질문했었거든요. 처음엔 질문도 단순했다. 개념을 익히지 않아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나 수업 시간에 놓친 부분을 되묻는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처음엔 이렇게 단순히 수업 내용을 질문했었다면 나중에는 수업 내용을 듣고 제가 예시를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발레 예외적인 경우를 생각해서 질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질문이 좀 바뀌어 갔었어요. 질문도 하면 할수록 늘었다. 처음엔 질문 만드는데 급급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며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떠오르는 질문은 메모지에 따로 정리했다. 지금 이렇게 2개를 뭘로 바꿨어? 생각이 많아질수록 질문도 복잡해졌다. 왜 그런 개념을 대입해야 하는지, 조건이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하고 고민했다. 단원과 과목을 넘나드는 복합적인 질문도 많아졌다. 이렇게 찾아낸 질문들은 선생님을 통해 해결했다. 네, 질문 있는데 그럼 이 3개 부호로 P의 위치도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플러스면 항상 내부에 그렇지. 이쪽이랑 여기랑 부호가 달랐잖아요. 선생님은 현진 양이 고민하는 부분을 쉽게 설명해줬고 그렇게 들은 내용은 머릿속에 더 오랫동안 남았다. 질문의 효과를 확인한 현진 양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100% 활용했다.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집요하고 끈질기게 매달렸다. 전 과목 모든 선생님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콩길동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질문을 할 때는 단지 수업을 잘 듣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었는데요. 질문을 해가면서 변화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꼭 수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가 혼자 공부하는 자율학습 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에도 질문을 사용하게 됐었거든요. 혼자 공부할 때도 항상 왜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질문 공부법을 시작한 후 현진 양의 성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1학년 들어올 때는 신입생 예비 시험 때는 수학을 68점 맞고 석차가 20등이었었는데 6월에도 학년 석차가 42등이었고요. 2학년 때는 전국 전교 1등을 하게 됐습니다. 2학년 내내 전교 1등의 자리를 지킨 현진 양. 그녀의 질문 공부법은 혼자 공부할 때도 이어졌다.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네, 틈틈이 공부하던 제 방입니다. 네. 네, 이 노트는 제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처음 수학 공부를 할 때 만들었던 노트입니다. 문제를 정리하고 풀이를 제가 만든 저만의 해설지라고 할까요? 저만의 해설 노트예요. 노트에는 개념서에 있는 모든 문제 풀이가 꼼꼼히 정리돼 있었다. 현진 양이 정리한 해설은 정답지와 어떻게 다를까? 수식으로만 풀이가 나와 있다면 저는 이제 알아보기 쉽게 그림이나 그래프를 더 첨가해서 그렸고요. 타원의 정의를 그냥 일반식을 이용해서 바로 이용했지만 저는 왜 이런 식이 나오게 됐는지 타원의 정의를 한 번 더 짚어보고 풀이해서 이용을 했어요. 노트에는 문제를 풀 때 고민했던 과정이 고스란히 적혀 있다. 단순한 풀이의 정리가 아니라 왜 그런 풀이를 생각해냈는지 해설을 달았다. 한 문제에 많게는 4가지의 다른 풀이를 정리해 놓기도 했다. 이렇게 정리한 노트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총 10권에 이르렀다. 수업 시간 질문을 찾아내며 현진 양이 알게 된 건 개념이 탄탄해야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노트 정리는 문제를 통해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다. 왜 굳이 K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줬을까? 현진 양의 질문은 문제를 읽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런 조건이 주어졌는지 의문을 갖고 접근했다. 어른 4명, 아이 6명이 원탁에 앉을 때 어른과 어른 사이에 적어도 한 명의 아이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원탁에 어른 4명과 아이 6명이 앉는 문제예요. 근데 조건에서 지금 어른과 어른 사이에 적어도 아이 1명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풀이는 아이 사이에 어른을 배열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증이 생겼던 게 문제에서는 어른 사이에 아이를 배열하라고 하는데 왜 아이 사이에 어른을 배열하는 게 일반적인 풀이인지 궁금해져서 현진 양에게 당연한 것은 없었다. 왜 이런 유형의 문제, 이런 공식이 쓰이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했다.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게 하나하나의 규칙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답이 43,000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거의 일일이 다 조사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풀이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아가다 보니까 되는 풀이가 왜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실제 더 어려운 문제, 응용된 문제가 나와도 왜 이런 풀이를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 수가 있어요. 수학에서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 고민 끝에 찾아낸 내용은 노트에 꼼꼼히 정리했다. 현진 양의 질문 공부 방법은 자신만의 해설 노트로 이어지며 깊이를 더해갔다. 다른 친구들이 진도 나가는 속도나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가는 진도 속도가 있는데 그걸 따라가는 게 버거워서 처음엔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같은 공부를 했을 때 질문을 많이 하기 전보다 질문을 많이 하고 나서 더 깊은 내용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걸 보면서 제 공부법에 확신을 가지고 계속 해나갈 수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질문을 통해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먼저 평소 어느 정도 질문을 하는지 물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만 이해하는 편이에요. 저는 제가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더 다른 책 찾아보는 편. 생물 시간, 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수업을 듣는 동안 3가지 이상의 질문을 적어보도록 했다. 현주경을 이용한 세포 연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수업에 집중하며 듣는 학생들. 0.4 마이크 그거에 따라서 수업 틈틈이 미리 나눠준 종이에 질문을 적는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예를 들어서 평소 질문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겐 질문 3개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밑으로 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해상력이 떨어지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의 질문을 모아봤다. 단순히 개념을 묻는 질문이 많았지만
심화된 내용도 있었다.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고정법의 종류에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른데 그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가 궁금해서 적어봤는데 질문을 적어보니까 훨씬 수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질문거리 만들려고 해서요. 질문거리도 없고 어려웠는데 막상 막 머리 짜내서 만들어 보니까 의외로 집중도 잘 되고 안 졸린 것 같아요. 선생님이 설명하신 거를 들으면서 제가 원래 몰랐던 거를 많이 적었는데 제가 뭔가 많이 모르고 있다는 걸 느꼈고 뭔가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어요. 질문의 효과는 수업이 끝나고 나타났다. 학생들은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질문에 나섰다. 여긴 그냥 이 뭐라 그러지? 상등의 부분은 밀도순이 아니고 그냥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교실은 자연스럽게 토론의 장이 되었다. 조금 더 시간을 길게 해요. 좀 더 수업에 집중이 됐던 것 같고 수업 중간에도 좀 의미 있는 질문들도 하고 끝나고 나서도 질문이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벌써 왔네. 야, 씨. 오랜만에 오랜만이다.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난 현진 양. 연락 좀 하고 지내. 그러게. 나 오늘 학교가 너 그 학교가? 나 입시 때문에 가는 건데 너 뭐 논술할 때 그런 거 조언 좀 해줘. 체계적인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후배들을 만나러 가는 친구가 현진 양에게 조언을 구하려는 것. 나는 딱 이과 애들만 데리고 있어. 현진 양은 이미 한 차례 후배들에게 다녀온 적이 있다. 고등학교 시절의 현진 양은 어땠을까? 그렇지. 그날 공부한 일을 못 끝내면 절대 잠을 안 잤어요. 저랑 3년 동안 룸메이트였는데 항상 자기가 목표로 한 양을 끝마쳐야 잠을 자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공부할 때 그냥 겉에 이렇게 설렁설렁 훑는 게 아니라 항상 깊게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과학 개념서 같은 것도 4권 정도 보는 것 같은데. 질문을 통해 공부에 깊이를 더해가던 현진 양. 과학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 과목당 총 4권의 개념서를 보았다. 제가 화학 공부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봤던 책은 줄글 형태로 제일 설명이 자세하게 풀어서 책같이 나와 있는 느낌의 책을 골라서 읽었어요. 과학 역시 원리와 개념이 중요한 과목. 첫 번째 개념서를 통해서는 전체적인 단원의 흐름을 파악했다. 책처럼 풀어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암기한다기보다는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읽었다. 이렇게 첫 번째 개념서를 통해서는 전반적인 단원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노력했고요. 첫 번째 문제집이 말로 쭉 풀어서 썼던 문제집인데 반해 두 번째 문제집을 보시면 이렇게 끊어져서 정리된 형태로, 요약된 형태로 나와 있어요. 물이 수소 결합을 해서 단지 얼음이 부피가 더 커진다는 내용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왜 더 부피가 커지는지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서 요약이 잘 돼 있는 대신 깊이가 부족했다. 왜 수소 결합을 하는지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서 화학2 내용을 참고했거든요. 화학2를 보시면 전기음성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전기음성도는 원소가 전자를 당기는 힘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수소랑 질소, 산소, 플루오르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근본적인 이유나 원리를 찾기 위해 다양한 개념서를 참고했다. 결국 이 수소 결합 역시 전기적인 인력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 개념서 한 권만 봤을 때는 이 개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개념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나오면 그 이유라든지 예상하기가 좀 힘들지만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현상들에 대한 이유를 분석해 가다 보면은 이 문제집에 이 개념서에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내용도 예상해보고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현진 양은 어떤 과목을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든지 왜라는 질문을 놓치지 않았다. 추가로 알게 된 내용은 두 번째 개념서에 정리해서 언제든 참고서처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선생님들께 질문을 가다 보니까 대학교제로 설명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기본 원리를 파고드는 현진야에게 대학 교재는 좋은 참고서가 돼주었다. 개념이 탄탄해질수록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것보다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이러한 노력은 만점에 가까운 과학탐구 성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현진 양은 시험을 보면 새 문제지를 구해 다시 한번 문제를 풀었다. 현진 양에게 중요한 것은 점수보다 완벽히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해설을 정리하듯 모든 문제에 꼼꼼히 이유와 개념을 적었다. 빨간색은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색이에요. 그리고 나서 검은색으로 쓰는 부분은 이 문제랑 관련된 필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데 썼어요. 형광펜은 이 문제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점이나 실수하기 쉬운 점들을 눈에 띄게 체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파란색은 질문이 있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면서 질문이 있는 내용들을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나중에 따로 선생님들께 질문을 했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확실한 개념 복습이 됐다. 자신이 무엇을 보충해야 할지, 선생님에게 무엇을 질문할지 선명하게 정리됐다.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는 현진 양이 일주일 만에 집을 찾았다. 다녀왔습니다. 잘 왔어? 네. 고등학교를 지방의 기숙사 학교로 가는 바람에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한 지 벌써 4년째. 애들만 내가 다 데리고 있었어. 그래서 집에 오면 늘 할 얘기가 많다. 진짜 막 속상하고 다 벗고 나가고 진짜 대학생이 로망이. 현진 양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고등학교를 택했을 때 부모님은 반대하진 않았다. 하지만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늘 걱정이었다. 1학년은 뭐 저희도 이제 마음속으로 많이 그런 안 될 거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1학년 때는 그래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만 응원했고 2학년 때는 기대 이상으로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무 걱정을 안 했는데 3학년 올라가서 슬럼프 빠져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3학년 6월 모의고사. 현진 양은 수리 영역에서 처음으로 70점대의 점수를 받았다. 이걸 어떻게? 제가 2학년 때 성적이 많이 올라서 3학년 초반까지 자신감이 붙은 상태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3학년 6월 평가원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고 채점을 했는데 앞장을 채점을 하고 뒷장을 넘겨서 채점을 하는 순간 4개가 연속으로 틀리면서 틀림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답지가 맞나 확인도 해보고 채점을 제대로 한 게 맞는 건가 확인도 해봤는데 결국 20점이 떨어진 점수가 나오게 됐어요. 갑자기 점수가 떨어진 이유를 알 수 없었던 현진 양.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선생님을 찾았다. 점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본다고 봤는데. 현진 양이 질문할 때마다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주었던 선생님은 이번에도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 막연히 틀린 거 오답노트 만들지 말고 뭐를 어떻게 그동안 틀려왔나 그 시험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봐. 2번 실수로 틀리면 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는데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현진 양은 선생님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실전 문제를 풀듯 수학 문제를 풀었다. 갑작스런 성적 하락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기본에 충실하기로 했다. 채점을 하고 나면 어떤 단원의 문제를 틀렸고 왜 틀렸는지 꼼꼼히 분석했다. 분석한 내용은 날짜별로 정리했다. 문제 수, 걸린 시간과 함께 채점 결과를 적었다. 이때 실수로 틀렸는지 몰라서 틀렸는지 어떤 단원의 문제를 틀렸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일명 수학 통계 노트였다. 이렇게 통계 노트를 작성해 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푼 문제들을 틀린 거 몇 개, 맞은 거 몇 개 개수를 쓰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의심이 많이 가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해보다 보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문제집 한 권을 다 풀고 나니까 제가 어떤 단원에서 많이 틀렸는지 무엇을 주로 실수를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있어서 제가 약한 부분,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을 확실히 더 다잡을 수 있었어요. 통계 노트를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성적이 오르진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떨어진 점수에 연연해하지 않았다.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며 자신감을 회복했다. 잘했다. 꾸준한 노력의 결과는 실제 수능 시험에서 빛을 발했다. 수리 영역 만점. 원하는 대학에도 당당히 합격했다. 어딘가로 바삐 향하는 현진 양. 지금 저 동아리 활동하는데 합창단 워크숍이라고 조그맣게 공연하는 거 있어서 가고 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대학생이 된 현진 양 앞에는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 현진 양은 가능한 많은 것을 경험해 볼 생각이다. 바쁜 시간을 쪼개 동아리 활동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 의사의 길을 택하기까지 고민도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확실히 답할 수 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요양병원이나 장애복지시설로 봉사활동을 많이 갔었는데요. 이곳에서 알츠하이머 질환을 앓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나 정신지체 장애우 분들을 만나 뵈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매번 깨달았어요. 의대에 진학한 지금 앞으로 뇌신경 분야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